안녕하세요. 대현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석유랑 천연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단표적으로 봤을 때 석유 관련된 종목들,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전력이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 단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발전 단가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재무적인 측면에 반영이 되면서 한국전력의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사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전 단가 감소로 인한 수혜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감소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재무 개선까지 유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환율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에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한국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도해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가시화가 되면 원전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전력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대선 전에 또 원전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한국전력의 중장기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랫꼬리가 조금 형성이 되었죠. 그만큼 지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1시 35분인데 현재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0.7%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하방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았었죠. 2024년 3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RSI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입이 된 이후로 이 과매도 구간까지 근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무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보더라도 23년 12월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됐냐면 한전 같은 경우 26년까지 연간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석유랑 천연가스가 만약에 한국에 매장이 되어 있고 경제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전 같은 경우 석유랑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죠. 해외에 의존한 상황이었는데 해외 의존도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이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상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전 단가 자체가 하락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 의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생산 석유가 수입산 대비 채산성이 높을 경우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도 수혜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해외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한국전력이다. 그래서 현재 적자폭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면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에너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매겼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랑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거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수입 의존도가 좀 줄어들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현재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좀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4월부터 6월 초까지의 동향을 봤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준 상황인데 이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출현을 해도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사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 한국전력 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환율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 한 1380원 그리고 1370원 사이의 가격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지금부터 다시금 치고 올라가면서 1400원 구간을 만들어주는 확률보다 하락에 대한 확률이 아직까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가 또 한국전력이죠.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 수입할 때 환율이 낮아야 좋죠.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때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한전이고 천연가스 가격까지 하락해주면 더욱 땡큐죠. 자, 어쨌든 현재 동향 자체를 파악해 볼 때 한국전력의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전기랑 가스요금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할 시기다. 요금 인상 더는 늦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가 200조였죠. 그리고 이자는 4조였습니다. 뭐 하루 이자가 120억 골이니까 굉장한 수준이죠. 그래서 전기요금을 빨리 인상을 해서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굉장히 싼 수준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특히 한국전력이 만약에 민영화가 되면 여기 순위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처럼 전기요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차라리 민영화되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7월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결과가 나와주게 되죠. 현재 기사 내용은 반반입니다. 한국이 따낼 수 있다 혹은 프랑스가 유리하다라는 내용인데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한국이 따낼 수 있다 관점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달과 시공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방산 산업이랑 똑같습니다. 폴란드 수주를 했을 때 그 골자 자체가 무엇이었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좋다, 뭐 가격이 50% 싸다, 하지만 공급 납기가 굉장히 빠르다, 다른 나라가 뭐 1년 반 걸리고 한국은 6개월 만에 공급을 하니까 한국 거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원전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도 계속 나와주고 있죠. 산업부는 가격과 품질 그리고 납기의 3박자 경쟁력을 모두 갖춘 이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죠. 이게 외교적인 측면을 사실 진짜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 우방 국가로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준 거랑 비슷하게 어쨌든 외교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체코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에 속해 있죠. 때문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측의 영역이지만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 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뻔한 얘기입니다. 뭐 전기가 10배 더 증가한다. 전기에 대한 수요가 10배가 더 증가할 것이다.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한국전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력 사업의 근간이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 그리고 11차 전기본을 보더라도 일단 원전에 대한 비중을 그래도 높이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적인 정책을 보더라도 미국 대선에서도 바이든 트럼프 모두 공통정책안이 원전인 만큼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현재 초록선 61선 구간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선 구간과 그리고 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전기요금 인상 부분 그리고 실적의 개선세 여기 더해서 해외 원전 수주라고 하면 결국 체코 원전이죠.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동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공통 정책 가진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재차 강조가 되면 한국전력 역시 이 관련된 수혜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23년 12월 달에 주당순 자산 가치가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영업이익 적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번외로 생각을 하고 24년 12월부터 BPS 측면을 보더라도 최소 6만 원 이상, 주당순 자산 가치가 6만 원 이상이다. 현재 가격 구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금의 인상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좋은 흐름세, 흑자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